네, 다음 예제는 실습 5-2 서블릿 프로그래밍 계산기 구현이에요. 자, 이번 예제는 HTML 파일과 또 우리 서블릿을 결합해서 사용자 HTML로부터 우리가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TML로 만든 화면과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블릿을 구현하게 되는 거고요. 계산기 화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HTML로 만들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개의 숫자와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연산자를 선택하고요. 또 실행 버튼 HTML 폼을 이용을 해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 입력 값이 서블릿으로 전달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HTML의 폼을 사용을 해서 입력 양식을 구현하게 될 거고요. calcform.html이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자, 이때 HTML이기 때문에 서블릿과 달리 자바의 src 메인이 아니라 웹 앱 폴더에 챕터 05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소스 코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폼 부분인데요. 우리가 입력받는 데이터는 이제 N1이라는 이름, 또 N2라는 이름, 그리고 OP라는 이름으로 여기 지금 뒤에 있는데요. OP라는 이름.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자까지 두 개의 숫자와 연산자를 입력을 받게 되고 HTML 폼에 서브밋 버튼, 즉 실행 버튼이 눌려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서블릿을 호출해야 되는데 그 호출을 지정하기 위해서 HTML 폼의 액션 부분을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 부분에 어떤 서블릿이 실행될지 지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메소드를 포스트로 했기 때문에 서블릿에 두 포스트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calcform.html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클립스의 웹 앱 밑에 챕터 05 아래에 new html로 calcform.html이라고 만들어 주면은 되겠고요. 네, 기본 생성된 코드에 다음과 같이 HTML 폼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HTML 폼으로 입력 양식들이 묶여져야지 되고요. 폼의 메소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로가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선 포스트로 했어요. 근데 뭐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get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get이 맞을 수도 있어요. 결과를 받아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앞에서 get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또 포스트 방식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의 JW북의 calc, 그래서 서블릿을 만들 때 URL 매핑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입력 양식 input type 텍스트로 만들고요. 이제 중요한 건 네임 값이에요. 요 이름이 서블릿으로 전달이 되는 값이고, 서블릿에서는 request, 우리가 두 get이나 두 post의 인자로 전달이 되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 바로 get 파라메터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n1, n2, op 이 이름 값으로 우리가 입력 값을 서블릿 코드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입력 양식들은 반드시 고유의 이름 값들을 갖고 있어야지 되겠고요. input type submit은 이제 실행을 위한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밋 버튼은 자동으로
요 액션에 있는 URL로 우리가 입력한 값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특수한 버튼이에요. 버튼 태그를 써도 돼요. 예, 버튼 타입은 서브밋 혹은 그냥 버튼이라고 하면은 네, 해당 버튼이 서브밋 버튼과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실행을 해 보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HTML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서블릿 연동을 해야 되니까 네, 서버랑 연동해서 돌리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실행 결과가 나오고 입력값들 입력하고 연산자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지금 실행 버튼 누르면 에러 나와요. 404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src 메인 자바의 챕터 05에서 new 서블릿으로 계산기 서블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패키지는 동일하게 챕터 05가 되겠고요. 서블릿의 이름은 클래스니까 대문자로 calc 서블릿 시작해서 만듭니다. 자, next 해서 URL 매핑을 아까 코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네, calc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름 값이 아까 HTML 폼의 액션에서 요청이 된 요 이름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URL 매핑은 요 컨텍스트 파라메타, 컨텍스트 패스는 써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후의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또 JW 북의 칼크라고 하면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URL 매핑에는 JW 북은 빼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냥 여기서 피니시 해도 되죠. 뒤에 설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서블릿 코드 기본적으로 생성했고요. 이제 이번엔 포스트기 때문에 포스트가 호출될 텐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get을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get에서 코드를 작성하면은 되겠고요. 프린트 라이터 객체 갖고 오는 부분과 response.set 컨텐트 타입 갖고 오는 부분 동일하게 필요해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입력값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제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 값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먼저 n1이라는 첫 번째 숫자 값은 request.getParameter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때 인자로 우리가 HTML 폼의 name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request.getParameter라는 메서드는 문자열을 리턴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받은 값이 문자열로 전달이 돼서 출력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요거를 사칙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변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integer.parseInt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요. 감싸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request.getParameter로 갖고 온 문자열 형태의 숫자 값을 정수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같은 원리로 동일하게 n2 값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자열 연산자는 네, 이제 숫자로 바꿔주지 않아도 되죠. 네.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자, 이제 이때 만약에 HTML 폼에서 입력한 게 지금 우린 3개밖에 안 되지만 뭐 회원가입 양식이라든지 기타 어떤 신청서라든지 뭐 입력하는 양식의 내용이 되게 많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입력한 항목이 10개면은 여기에 변수 10개를 선언해 가지고 이렇게 값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JSP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을 유즈빈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파치 커먼즈에 bin utils라는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를 써서 입력된 HTML 폼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바 객체 타입으로 한 번에 매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는 방법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은 이제 조금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롱형으로 받고
리절트는 0으로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입력된 그 오퍼레이션 연산자 값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수행될 수 있도록 스위치 문을 사용을 해서 자바의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 네, 여기서는 OP 값을 쓰면 되죠. 네, 이렇게 OP 값을 쓰면 되고 우리 교재에는 request.getParameter OP가 들어가 있는데 코드가 중복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다시 request.getParameter OP를 할 필요 없고 앞에서 이미 받아왔으니까 OP 값만 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되겠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예를 들면 곱하기 연산자가 들어온 것이라면 우리가 result라는 변수에 n1과 n2를 곱한 결과를 넣으면 되겠고요. 스위치문이기 때문에 각각의 스위치문에 해당하는 구문이 끝날 때 브레이크를 해줘야 다른 문장들이 수행이 되지 않겠죠. 네,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연산자들에 대한 케이스 구문도 넣어주도록 합니다. 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했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사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순서랑은 상관없이 네, 동작을 하니까 저도 상관은 없고요. 빼기일 때는 빼기여야 되고 나누기일 때는 나누기여야 되고 곱하기일 때는 곱하기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연산을 위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부분만 확인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 기능이 동작을 한 거예요. 계산기 기능이 동작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든 계산기는 앞으로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또 새롭게 적용을 하거나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잘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근데 계산기 기능은 처리가 됐고 이제 계산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리스폰스의 set 콘텐트 타입을 동일하게 앞에와 마찬가지로 해줘요. 그래서 텍스트 HTML 캐릭터 셋은 UTF-8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라이터 객체 갖고 오는 것도 동일해요. response.get 라이터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프린트 라이터는 똑같이 패키지 임포트 해줘야지 되겠고 그리고 out.append를 주로 쓰는 게 좋다 그랬죠. out.append를 이용을 해서 HTML로 결과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HTML 또 body의 계산기 서블릿이라는 제목과 함께 HR로 구분선 넣고 계산 결과가 출력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뭐 리절트만 나가면 되니까요. 리절트 변수만 사용을 하면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서블릿 구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실행은 아까 헬로 월드 서블릿은 서블릿을 바로 실행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칼크 서블릿을 바로 실행하면 안 돼요. 그럼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서블릿에서 n1과 n2 값을 불러오는데 서블릿을 그냥 실행하면 이 값이 없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없는 값을 가져다가 integer.parseInt 메서드에 인자로 주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칼크 폼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칼크폼 좀 HTML 실행되어 있는 상태고 통캣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리로드 한번 해보고요. 이제 숫자 값을 넣어봅니다. 우리가 임의의 숫자 2하고 2 더하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실행 버튼 눌렀을 때 서블릿이 실행이 안 됐어요. 서블릿이 등록이 안 된 상태고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예요. 설명했던 것과 이제 서블릿이 바뀐 게 서버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경우에는 서버를 재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료하고 아예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칼크 폼부터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un as run on server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 넣고 실행했을 때 서블릿 결과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자, 중요한 거는 HTML 만들고 서버를 실행해 가지고 이후에 서블릿을 만들었다면 이게 톰캣이 인지하고 다시 리로드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톰캣을 과감히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서 실행을 하면 서블릿 연동이 정상적으로 잘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장이 첫 번째 예제인 헬로 월드, 또 두 번째 예제인 계산기 서블릿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